한국? 그 작은 나라에서 뭐 대단한 해군이 나왔겠어? 서양의 넬슨이나 프랑스의 군이 세계를 지배했지. 동양은 그냥 조용한 변방 아니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한국을 깔보기 마련입니다. 캐나다 왕립 해군사관학교 신임 장교들이 모인 강의실에서 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다들 프랑스의 슈르쿠프, 영국의 넬슨을 외치는데 한 여성이 조심스레 손을 듭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죠. 이순신? 그게 누구야? 정말 최고일 리가 있나? 의심과 편견 속에서 대답한 학생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단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을 섬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 세계 바다를 뒤흔든 전설입니다. 과연 누가 진짜 영웅인가요? 역사는 뭐라고 답할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퍼린 르클레어라고 해요. 이름 멋지지 않아요? 서풍이라는 뜻인데 저한테 딱 맞는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캐나다 해군 장교가 됐거든요.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저는 지금 왕립 캐나다 해군 사관학교에 있어요. 저는 22살이고 오늘이 장교로서의 진짜 첫날이에요. 벌써 배 위에서 바람에 머리가 날리고 파도가 배 옆구리를 치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요. 저희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눈을 굴리며 네 알겠어요 라고 하곤 했죠. 한국은 너무 멀고 옛날 마을이니 논이니 하는 이야기가 지루하게 들렸거든요. 사관학교는 회색 돌벽과 높은 창문이 있는 거대한 건물이에요. 꼭 성 같아 보이는데 기사 대신 저 같은 젊은 장교들이 가득해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들이죠.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무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나고 곳곳에 배 모형이 있었어요. 돛이 달린 작은 나무배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고 벽에는 제가 언젠가 항해할 곳들을 보여주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큰 강의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동기인 리암 옆에 앉았는데 리암은 갈색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바보 같은 미소를 짓는 애예요. 지루한 거 배울 준비 됐어?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때 키 큰 남자가 들어왔고 그분은 제임스 맥도날드 교수님이세요. 회색 머리에 깊은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퇴역한 해군 대령이시라 진짜 배를 타고 진짜 전투를 겪으신 분이에요. 짙은 파란색 재킷에 훈장이 붙어있고 눈빛이 날카로워서 아직도 바다에서 적을 찾는 것 같았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교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 이름 하나 말해볼까요? 다들 손이 로켓처럼 올라갔고 넬슨 제독 아니야? 뒤에서 누가 외쳤어요. 영국의 유명한 지휘관인데 멋진 배로 큰 전투를 이겼던 사람이죠. 저는 의자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모두의 논쟁을 들었어요. 이런 이름들은 100만 번도 더 들어봤죠. 지루했어요. 저는 하품하며 공책에 작은 배를 그리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맥도날드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제퍼린, 당신은요? 저요? 손도 안 들었는데. 모두가 저를 쳐다봤고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중얼거리며 머리를 긁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한국 위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던 걔요.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지? 이순신이요. 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그게 누구야? 라고 속삭였고 옆에 있던 리암은 고개를 갸웃하며 어리둥절해했죠. 뒤에서 누가 킥킥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데 맥도날드 교수님은 웃지 않으셨죠. 천천히 뭔가를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순신, 그렇군요. 라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교수님이 칠판 앞으로 가셔서 분필을 드셨고 저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죠. 교수님은 그럼 이순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제가 방금 뭘 시작한 걸까요? 이순신이라고 불쑥 말해버린 뒤에 모두가 저를 쳐다봐서 얼굴이 아직도 뜨거웠어요. 맥도날드 교수님은 앞에 서 계셨고 칠판으로 돌아서서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바다를 나타내는 커다란 곡선, 삼각형 돛이 달린 작은 배들, 그리고 가운데에 용처럼 생긴 걸 그리셨어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라고 하시며 목소리가 배의 백고동처럼 크게 울렸어요. 1592년이에요. 아주 옛날 한국에서요. 일본 전국 시대 최후의 최대 권력자였던 히데요시가 한국을 장악하고 싶어 했어요. 수많은 군인과 배를 보냈죠. 육지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도망치고
왕은 북쪽으로 숨어 있었어요. 당시 지금의 한국이었던 조선이 큰 공경에 빠졌던 거예요. 거기서 이순신이 등장했어요. 그는 장군이었어요. 멋진 왕이나 부자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죠. 배 12척으로 전설적인 해전 승리로 이끈 명량해전은 정말 대단했어요. 일본은 133척이었고요. 제퍼린,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을까요? 라고 반쯤 농담으로 말했어요. 다들 웃었고 저도 웃었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순신은 안 그랬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게 한산도 전투인데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전 중 하나였어요. 여기 비밀 무기가 있어요. 거북선이에요. 철로 덮인 배를 상상해보세요. 물 위에 떠있는 탱크 같았죠. 화살이 튕겨나갔어요. 용머리에서 불과 연기를 뿜어서 적을 겁주었고요. 앞부분은 커다란 충각이라 일본의 나무 배를 부숴버렸어요. 이순신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적을 속였어요. 배를 교묘하게 배치해서 일본을 함정으로 끌어들였어요. 결국 일본 함대는 끝장났고 조선의 바다는 안전해졌어요. 저는 칠판을 빤히 쳐다봤어요. 연필은 낙서 중간에 멈췄고요. 엄마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얘기해 주었을 때 왜 멋지다고 안 했을까요? 기억나는 건 엄마가 그가 한국을 구했어라고 하신 건데 저는 하품하며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요. 이제 스스로를 좀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12척으로 133척을 이겼다고요? 라고 물었어요. 네라고 교수님이 팔짱을 끼며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한 번의 전투일 뿐이에요. 이순신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멋진 배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는 용감하고 똑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속삭이고 의자가 삐걱이며 다들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리암이 저를 찔렀어요. 엄마 한국 사람이지? 이런 얘기 해줬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머릿속에서 이순신이 거북선 위에 서서 바람에 머리가 휘날리고 대포가 울리며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더 이상 지루한 먼 나라가 아니라 영웅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손뼉을 치셔서 저를 현실로 끌어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하시며 눈이 반짝이셨어요. 이순신 이야기는 더 놀라워져요. 이보다 더 놀라워진다고요? 제 안에 한국인 부분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순신과 그의 거북선 이야기를 듣고 입이 쩍 벌어질 뻔했죠. 칠판은 맥도날드 교수님의 그림들로 가득했어요. 파도 부서진 배들 그리고 용 머리가 달린 배까지요. 강의실은 속삭임으로 웅성거렸고 저는 연필을 너무 세게 쥐어서 부러질까 걱정됐죠. 리암은 여전히 저를 보며 한국의 역사가 멋져라고 하며 씩 웃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순신은 대단했어요 라고 하시며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늘 승리와 환호로 가득했던 건 아니에요. 승리 뒤에 힘든 부분도 많았죠. 이걸 상상해보세요. 하시며 칠판에 창살이 있는 작은 네모를 그리셨어요. 어둡고 냄새나는 감옥을요. 차가운 돌벽 구석에서 쥐들이 뛰어다니고 쇠사슬이 철거덕거렸는데 한산도 전투 후에 이순신이 갇힌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그 큰 전투에서 이겼는데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조선의 몇몇 간신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질투가 엄청났거든요. 이순신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가 너무 유명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고 왕이 그걸 믿었어요. 그를 가뒀고 직함도 다 뺏겼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이순신이 더러운 지하 감옥에 있는 모습이요. 갑옷은 없어지고 축축한 바닥에 앉아있는 거예요. 바닷바람도 파도 소리도 없고 그냥 어둠과 침묵뿐이었죠.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나빠졌어요. 때려서 꺾으려 했죠. 그러다 그가 갇혀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들 하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제 엄마가 떠올랐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던 모습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어린 남동생도요. 그들을 잃으면요. 저는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계속 버텼어요? 라고 거의 속삭이듯 물었고.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눈빛이 진지하셨죠. 그게 그를 영웅으로 만든 거예요. 제퍼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강했어요. 조선이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감옥 그림을 쳐다봤어요. 분필선이 흐릿해 보였고 눈이 촉촉해진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이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시며 말씀을 이으셨어요.
결국 왕이 실수를 깨달았어요. 일본이 계속 공격해오고 상황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을 풀어줬어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였죠. 나라가 영웅을 애타게 찾았어요. 저는 상상했어요. 이순신이 감옥에서 나와 햇빛에 눈을 찡그리며 얼굴은 멍들었지만 눈빛은 강렬했어요. 바로 싸우러 갔어요?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질문을 기다리신 듯했어요. 그럼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낡고 망가진 배들을 모아서 바다로 나갔어요. 불평도 투덜거림도 없이요. 그냥 순수한 의지였죠. 이순신 제가 들어본 누구보다 강했어요. 넬슨, 시루크프. 그들은 이순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조선은 그를 둔 게 정말 다행이었겠어요 라고 혼잣말처럼 했어요. 리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이야기는 늘 그가 우리를 구했어로 끝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순신은 멋진 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잘못돼도 싸운 사람이었죠. 한국이 더 이상 지루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영웅이 자라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다음은 뭐예요? 라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어요. 또 이겼어요? 교수님이 윙크를 하셨어요. 오, 곧 알게 될 거예요. 가장 큰 전투가 아직 남았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한산도보다 더 큰 전투라니요? 말도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정신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창밖 눈 때문에 창문이 뿌옇게 됐고 맥도날드 교수님 목소리는 북소리처럼 저를 더 깊이 이 놀라운 이야기에 끌어들였어요. 자, 장교 여러분이라고 교수님이 손을 비비시며 말씀하셨어요. 1598년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순신의 마지막 큰 싸움이에요. 노량해전이죠. 엄청난 승리였어요. 분필을 집어 칠판에 좁고 구불구불한 선을 그리셨어요. 여기가 노량해협이에요. 물이 좁고 거세고 해류가 미친 듯이 흐르는 곳이죠. 이순신은 일부러 여기서 싸웠어요. 하깃진이라는 비책이 있었거든요. 그의 배들이 새의 날개처럼 퍼져서 적을 덮치는 모습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멋지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상했죠. 어두운 물이 소용돌이치고 낡은 배 위에 이순신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교수님 눈이 반짝였어요. 일본 배들이 숫자에 비해 우세하다고 생각하며 돌진해왔어요. 하지만 이순신은 준비돼 있었어요. 대포가 쾅쾅쾅 터졌어요. 불빛이 바다를 밝히고 연기가 너무 짙어서 별이 안 보였죠.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파도가 부딪히고 나무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요. 거북선이 앞장섰어요. 그 철갑 괴물들이 일본 배에 쾅 부딪혔어요. 좌우로 배가 가라앉았죠. 이순신은 명령을 내리며 칼을 휘두르고 모두를 움직이게 했어요. 하깃진이 조여오며 일본 함대를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 가뒀어요. 와라고 저도 모르게 속삭였어요. 손을 꽉 쥐었죠. 리암은 입이 벌어졌어요. 저는 거북선이 돌진하며 용머리에서 불을 뿜고 물이 사방으로 튀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려서 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았죠. 다 가라앉았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대부분이요. 하지만 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잠시 멈추셨고 강의실이 뒤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순신은 그 한가운데서 지휘했어요. 정말 대단했죠. 그러다 총알이 그를 맞췄어요. 가슴 정통으로요. 비틀거리며 피가 갑옷을 적셨지만 아직 안 쓰러졌어요. 부하를 붙잡고 말했어요. 내가 죽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계속 싸워. 눈이 따끔거려서 빠르게 깜빡였어요. 죽었어요? 라고 의도보다 크게 말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하지만 북을 쳐서 그가 아직 있는 척했어요. 일본은 몰랐고 조선이 이겼어요. 이순신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어요. 저는 칠판을 쳐다봤어요. 목이 메었죠.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쓰러지는 이순신 목소리가 희미해지고 바다가 포효하는 모습이요. 너무 슬프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그 덕에 일본은 200년 동안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죠.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꿨어요. 이순신은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모든 걸 바쳤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무시했던 게 떠올랐어요. 이제 제가 멍청하게 느껴졌고. 제가 들어본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어요. 제퍼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교수님이 저를 똑바로 보며 물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가 제 영웅이에요 라고 말이 튀어나왔어요. 진심이었죠.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여기 앉아서 그 전투를 영원히 상상하고 싶었어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이 벌집처럼 윙윙거렸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울음을 참느라 눈이 따끔거렸어요. 맥도날드 교수님은 앞에 서 계셨고 분필 묻은 손을 방금 내려놓은 큰 지도 위에 올리셨어요. 지도에는 바다와 나라들이 가득했어요. 캐나다가 위쪽에 있고 한국은 오른쪽에 작은 모양으로 있었죠. 강의실은 조용했어요. 다들 아직 연기나는 바다에서 이순신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교수님이 지시봉으로 지도를 톡톡 치셨어요. 캐나다를 가리키며요. 우리 해군을 생각해보세요. 반짝이는 배, 레이더, 온갖 멋진 장비들이 있죠. 토론토 근처에서 본 커다란 회색 배들이 떠올랐어요. 매끈하고 현대적이고 큰 총이 달려 있었죠. 교수님이 지시봉을 프랑스로 옮기셨어요. 나폴레옹 시대의 거대한 함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지시봉을 한국으로 옮기셔서 세게 톡 쳤어요. 이제 이순신이에요. 그는 멋진 장비가 없었어요. 배는 낡았고 어떤 건 부서지고 있었죠. 큰 돈도 많은 승무원도 없었어요. 그냥 그와 몇몇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뿐이었죠. 그런데도 이겼어요. 이게 뭘 말해주죠? 프랑스나 캐나다에 비하면 그는 쉬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순신은 거의 아무것도 없이 조선을 구했어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저는 지도의 그 작은 점을 쳐다봤어요. 한국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작아 보였지만 이제는 커 보였어요. 넬슨이나 시루크프보다 이순신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들은 도움을 받았어요. 큰 해군, 많은 보급품이 있었죠. 이순신은요. 그가 도움 그 자체였어요. 혼자 모든 걸 버텼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뭔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조용한 자부심으로 한국 이야기를 하시던 게 떠올랐어요. 무슨 생각해요, 제퍼린? 이라고 물으시며 교수님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가 쌓은 곳, 그의 동상이 있는 곳을 보고 싶다고 말이죠. 엄마가 서울에 크고 반짝이는 동상이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크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해군 장교의 정신이에요. 어디 출신이든 최고에게서 배우는 거죠. 이순신은 이제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 영웅이었죠. 한국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니었어요. 이순신과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게 자랑스러워요라고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처음으로 진심이었어요. 수업이 끝났고 저는 왕립 캐나다 해군 사관학교 밖으로 나와 눈 내리는 오후를 맞았어요. 하늘은 부드러운 회색이었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잠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고 머릿속은 아직 이순신 이야기로 어지러웠어요. 거북선 마지막 전투 모든 걸 바친 그의 모습이요.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사관학교가 제 뒤에 있었어요. 큰 돌벽이 희미한 빛에 빛나고 있었죠. 강의실이 떠올랐고 마치 영화에서 나온 기분이었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이순신은 진짜였죠. 그리고 이제요? 이제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그는 그냥 전투를 한 게 아니었고 고향을 위해 백성을 위해 싸웠어요. 해군 장교가 되는 걸 생각했어요. 배를 타고 캐나다를 지키는 거요. 배 위에 있는 저를 상상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울부짖고 그가 했던 것처럼 승무원을 이끌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이순신 동상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주변엔 큰 건물들,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칼을 든 그가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요. 바람을 느낄 거예요. 제 이름처럼 서풍을요. 그도 제 일부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국은 그냥 먼 곳이 아니에요. 이순신의 정신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었죠. 저를 용감하게 만들고 이끌고 소중한 걸 위해 싸우게 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사연과 같이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전설입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을 꺾고 조선을 구한 그의 업적은 세계 해군사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거북선의 혁신, 하객진의 전략, 그리고 목숨을 건 희생. 이순신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영웅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억해주세요. 자, 오늘은 캐나다 해군사관학교 수업에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소개된 제퍼린 르클레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해외 다양한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무빙아트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